자, 예고해드린 대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마무스.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고품격 허세 방송이지만 포스터입니다. 그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오늘 오픈했죠? 270여 점인데 그래서 와, 작품 엄청 많구나 하실 수도 있으나 유화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외에 습작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직관을 했을 때 찍어온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전시랑 겹칩니다. 요 작품 이번에 에이스 중에 하나죠. 매우 공산주의스러운 아파트, 요 그림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뉴욕 친구 집에 며칠간 얹혀 살았을 때거든요. 그때 친구가 오늘 가면 무료로 본다고 해서 또 관람하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왜 사진 못 찍게 하는 거야 이번에. 약간 에드가 드가 같은 스타일의 이 작품도 이번에 왔고요. 조세핀 부인을 그려놓은 이 작품도 이번에 왔습니다. 이 그림도 휘트니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빌려주면 안 되죠, 그죠? 이 작품 다는 안 왔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이번에 포스터 메인 그림이죠. 그 정도 메인 그림이라 생각 안 했는데 이번 전시 왔을 때는 간판 그림입니다. 이게 이번에 온 거 유아는 거의 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자, 이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자화상인데요. 이번에 온 그림이에요.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호퍼 일론 머스크 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보다는 잘생겼는데요? 찐 뉴요커입니다. 뉴욕 예술학교 출신입니다. 자, 1924년도까지 상업 화가로 일을 했어요.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약간 디자이너 이런 비슷한 일을 좀 했었죠. 사실주의 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식 사실주의, 이제 유럽의 구스타프 크루베 이런 화가류와는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호퍼가 활동했던 이 시기 전성기가 이제 1930년 이 무렵부터인데 사실주의 풍의 그림은 유럽에서는 조금 유행이 지났을 때입니다. 호퍼가 파리에 3번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근데 보통 파리에 새로운 미술을 접하면 그 스타일에 영향받아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퍼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스타일이랑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라든지 아방가르드한 피카소, 뭐 이후에 초현실주의 이런 그림들이 유행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죠. 오히려 인상주의 화가 중에 사실주의 성향이 강했던 에드가 드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스로도 에드가 드가를 되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 에드가 드가스러운 시점, 뷰가 좀 나와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당시 영화 감독들에게 좀 신선한 분위기를 좀 선사했다고 봐요. 앵글도 그렇고 히치콕, 마틴 스콜세지 등의 영화 감독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따가 이제 관련 그림 말씀드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대공황을 겪잖아요. 그래서 1930년도 특히 미국 사회의 고독과 우울함, 실업난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 침체된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대 때 대량 해고 사건도 있었고 주식 폭락이 있었죠. 집단적인 우울한 그런 게 도시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굳이 말씀드리면 고독, 상실, 우울, 공허 이렇게 컨셉을 이전에 잡았었죠. 이 그림 한국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에드워드 호퍼 하면 이 그림이다 소개할 수 있는 간판 그림이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1942년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 그런 걸 포착한 그림으로 평가를 받죠. 이 식당 안에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주인인지 대신 근무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계시고 커플이 있습니다. 뭔가 친하지 않은 것 같은, 아니면 싸웠거나 뭔가 대화가 단절된 그런 분위기죠. 이런 설정이 많아요. 사람이 있어도 고독한, 갓 함께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인물 혼자 있습니다. 이 설정이 과연 뭘까? 많은 상상을 자극시킨다는 게 호퍼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이런 미스테리한 설정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이런 신비로운 구도를 차용하지 않았나. 그냥 보면 진짜 밤거리의 뉴욕을 그렸구나, 사실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뭔가 비현실적인데 초현실주의적인 뭔가 이상한 분위기야. 그 이유가 디테일을 다 생략했기 때문이죠. 뉴욕 거리면 여기 뭐 신호등도 있고 최소한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디테일. 그리고 술집이면 술병 어디 갔어요? 커피 내리는 그 기계 요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뭔가 구질구질 디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라도 아무리 깔끔한 모던한 골목이라도 디테일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걸 다 정리했단 거죠. 없앴어요. 이거는 뭐 작가가 의도한 걸 수도 있으나 이 화가의 무의식적인 습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국 때 호퍼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그 코로나 시국의 분위기와 너무 어울리는 분위기의 그림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창 할 때의 분위기 완전 똑같습니다. 그때 카페 이랬어요.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카페 가도 손님 거의 없고 장사 안 돼가지고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어나가는 시절을 본 듯한, 그래서 호퍼가 미래를 예견했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이요, 1942년에 발표한 연도네요. 시카고 미술관에 $3,000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액수로 팔린 거죠. 지금 환산하면. 이 호퍼하면 그것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CF 뮤직비디오에도 오마주가 많이 됐었어요.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그 호퍼의 그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따로 셸리의 모든 것이라는 예술 영화가 있습니다. 호퍼 그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아직 못 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냥 비주얼적으로 되게 즐거운 그림이에요. 그림 감상하는 듯한, 실제 공간을 영화에서 표현하지만 마치 그림 속 안에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묘한 설정이거든요. 보시길 바랍니다. 셸리의 모든 것. 자, 이번 포스터 간판 그림이죠. 이번에 다 온 작품들이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퍼의 레일로드 선셋, 철길의 석양. 그래서 석양의 아름다운, 하지만 뭔가 좀 고독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이죠. 호퍼가 그 조세핀 부인과 결혼한 후에 콜로라도, 뉴멕시코 여행을 했을 때에 대륙 횡단 열차를 탔대요. 그때 그 기억을 소환해서 그린 게 아닌가. 그것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차 창문에서 엿본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호퍼의 시점은요, 제3자가 돼서 멀리 지켜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습작은 했을 수도 있는데 호퍼는 바깥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즉석으로 다 완성하고 그랬진 않습니다. 다 연출하고 실내에서 완성하는 화가죠.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진짜 뭉크의 느낌도 나네요. 아, 순간포착을 좋아했대요? 순간포착은 좋아했을 수도 있으나 기억을 순간포착했겠죠. 연출하고 계산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립니다. 이번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관을 뉴욕에서 했는데 그림 사이즈는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에드워드 호퍼가 터치감이 잘 안 보이는 그림도 많거든요. 근데 이 석양 그림에서는 터치가 좀 보이네요. 예, 인간미 있는 터치. 여기 난색을 썼는데도 뭔가 차갑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놓으려면 약간 따뜻한 분위기가 먼저 연상이 되지 않나요, 보통은? 근데 차가워요. 굳이 따지면 이 화가는 차가운 감성이죠. 고독, 우울. 노을인데 차갑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초록빛깔의 보색 대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차가운 분위기. 이 파란 색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초록빛깔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음악에서의 그 불협화음이 보색 관계라고 보거든요. 이 보색 관계를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럽거나 불안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뭔가 싸늘한,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주네요. 방송하다가 새삼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림 분석만 뭐 하다가 하면 감상을 솔직히 안 합니다. 여러분이랑 그림 보면서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럴 파리 시대 때의 작품들 볼게요. 자, 1914년이면요 되게 초창기입니다. 그죠? 전업화가로 뛰어든 지 몇 년부터였죠? 1924년도라고 기억하거든요. 아직 다른 일 병행할 때네요.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상업화가로도 일하면서 이제 초창기와 이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눈알을 안 그려놨습니다. 사람들. 뉴욕 시절부터의 단절된 분위기는 조금 없네요. 이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 푸른 저녁 호평받았다고 그런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디테일 생략하는 거는 초창기부터 있네요. 평면 느낌도 있긴 한데 터치감이 이후에 나오는 그림들보다 좀 살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하얀 삐에로의 시선에 몰리도록. 이제 무대에 연극 배우분들이 잠깐 쉬러 나왔을 때 그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낯설다는 느낌이 느껴져서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맞아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 무슨 분위기지? 이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 있어요. 아까 호퍼가 명언을 했잖아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림 그리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함이 있습니다. 신비로움 플러스 이상함, 낯설음.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위에 등 일본풍?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약간 아시아의 등불 같기도 하네요.
906년부터 3번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파리 가면 노트르담 성당 봐야죠. 노트르담 복원 다 됐을까요? 불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독일의 표현주의적인 터치가 초반에 나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유의 거친 느낌도 나옵니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색감이 되게 단조롭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리는 거를 더 꺼렸습니다. 이후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묘사를 별로 안 하긴 하지만 최소한 시선적으로는 또렷하게 그렸거든요. 초반에는 뭔가 흐릿하게 날리면서 그렸다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센강의 다리. 프랑스 파리 가면 또 센강. 여기 다리도 건너줘야 되고 산책 좀 해줘야 되죠. 이때 이 색감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죠? 색채를 다채롭게 쓰려는 신용은 했네요.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인상파나 신인상주의. 그러다가 약간 멈추지 않았나. 약간의 실험? 그 정도? 근데 이 시대에는 인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야외에서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왜냐면 터치를 날린 걸로 보니까 빨리 그렸거든요. 인상주의처럼 바깥에서 그린 듯한 이런 느낌도 있네요. 뉴욕에서 제일 많이 그렸죠. 이번 작품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닌가. 이전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 구도를 정말 많이 차용했거든요. 특히 히치콕이. 그렇죠. 관음증적인 시점. 호퍼가 실제 관음증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엿보는 그런 연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상주의 화가로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했던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와 겹치는 면이 많습니다. 에드가 드가를 되게 존경했다고 해요. 충분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거장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되게 좋아했죠. 호퍼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치콕 영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히치콕의 영향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호퍼의 구도를 그대로 차용하진 않지만 호퍼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앵글,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영화에 자주 반영합니다. 기생충 같은 영화에 그런 게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똑같진 않지만 사람을 가두는 이런 앵글이 등장해요. 박찬욱 감독도 그렇군요. 저는 봉준호 감독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창문으로 관찰하고 관찰당하는. 그렇죠. 사이코라는 영화, 에드워드 호퍼식 구도가 많이 나옵니다. 밤의 창문이 호퍼 그 자체. 그쵸. 근데 여기 커튼인가요? 마치 불타는 듯한 색깔이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요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창문 열었는데 바람이 쑥 불어요. 아, 그럼 또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이런 묘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 궁금해하게 하는, 뭔가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익명성 있죠. 사람 얼굴 딱 안 보이게. 그리고 관찰자는 누구인지 딱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강조했던 화가가 에드가 드가였어요. 발레리나. 그런 그림으로 몰래 엿보는데, 엿보는 사람이 에드가 드가에서는 화이트 칼라의 부르주아가 자신의 성적 애인인 발레리나를 은큼하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관찰자의 화가의 시점으로도 나오지만 음흉하게 바라보는 부르주아를 그리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얼굴이 익명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퀸스버러 다리, 맨하튼의 다리이죠. 호퍼의 묘사 귀차니즘은 계속 드러납니다. 이 철 하나하나 그거 다 생략하고 날리는 쿨함, 호퍼 그림의 디테일한 묘사 따위 없다. 생략의 미학, 이 모더니즘의 기본이죠. 초반은 터치가 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시점이 잡혔다는 거죠. 또렷하게. 아, 왜냐면 노려봐야 되니까. 관음증적으로 관찰하고 제대로 봐야 되니까. 맨하튼 브릿지, 터치 밋밋해지고 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나. 색깔 되게 시원하네요. 호퍼는 아까 노을 그림도 있지만 분위기 보면 오전 그 빛을 되게 좋아했던 화가라는 것을 다른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그린지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왜 굳이 오전으로 단정 짓지 않냐면 그림자 방향이 아주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 약간 중천에 뜨려고 하니까. 오전 11시일까요? 그러면 10시? 10시 정도일까요?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의 분위기. 휴일의 아침, 평일이면 사람 북적거리니까. 일요일날 썰렁한, 사람 없으니까 더 공허하죠. 그래서 더 아침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람을 안 그려놓은 그림도 많잖아요. 이 그림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 미술관 사이트 밈이지. 미술관 사이트에서 포샵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채도 너무 과하게 높네. 채도 다르죠 진짜? 채도 너무 과하게 오버하셨네. 미술관 사이트에서
자, 여기가 뉴욕 7번가래요. 7번가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스스로는 뉴욕 7번가의 거리를 그대로 그린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전에 인물의 익명성이 약간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 상가인지 디테일을 없애놨습니다. 블러 처리해놨어요. 이게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글자 지워놨습니다. 이발소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떤 물건을 파는지 어떤 가게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궁금하게 만들죠. 이 호퍼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호퍼 그림마다 어떤 거리가 가장 가까운지 찾아냅니다. 비슷한 데는 있어요. 7번 가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 사실인데 완벽하게 똑같은 데는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연출이죠. 이 거리 가면 아침이라고 해도 그림자가 이렇게 길 수가 없대요. 진짜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호퍼가 미국식 사실주의 화가로 평가받지만 이 화가 분위기 은근 초현실주의다. 사실주의의 가면을 쓴 초현실주의 화가다. 사람도 없으니까 약간 죽은 도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오전 휴일 아침이라고 해도 사람 몇 명 걸어 다녀야 정상이잖아요. 버려진 도시 같기도 하고. 근데 비밀스러운 연출 또 합니다. 하나 포인트 보세요. 창문 하나 열려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사람 사네? 힌트를 딱 주니까 그것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퍼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저 창문들 디자인도 다른 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같은 건물인데 창문 요 안에 디테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색깔도 다르고 열린 길이도 다르고 블라인드 높이 제각각. 그쵸. 무식 중에 그냥 다 다르게 한 거일 수도 있고 의도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림에 비밀이 많아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뭔가 다 드러나면 매력 없잖아요. 그림도 정답을 스스로 밝히고 상징은 뭐예요? 뭘 그렸어요? 하는 인터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안 좋은 인터뷰입니다. 작가 스스로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림으로 전해줘야죠. 이미지로. 그래서 호퍼가 침묵으로 굳이 설명 안 해주고 비밀스럽게 힌트를 하나하나 던져주고 떡밥 날리고 대답은 안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그림자 시퍼런 거 보세요. 차가운 감성. 그림자에 파란 피가 흐릅니다. 와, 이거 초현실이죠. 그림자가 이렇게 원색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인상주의를 능가하는 건데. 뉴욕 빌딩 이거 하나 그렸는데 디테일 안 그렸어요. 평면으로 딱 그리고 빌딩 하나 있어. 이걸로 끝. 나머지 설명 안 해줘. 약간 불친절한 느낌? 여기 어딘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줄 거야. 하지만 여기 빌딩 있는 데야. 뭐 이런 거. 자, 이 작품도 꽤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 그림 보면 약간 이 여인의 패션도 그렇고 에드가 드가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뭔가 비밀스러운 실내 장면을 그린 초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역시 익명성이죠. 얼굴 가렸어요. 아, 신비로운 분위기. 어떤 여인일까? 근데 이 여인이 이 현재 바느질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춤추시다가 아니면 발레 하시다가 치마가 그 천이 찢어졌나? 한 손으로 안 하고 실 뺐을 때, 그쵸? 바늘 당기는 순간. 근데 이때만 해도 또 터치 이 느낌 남아있네요. 역시 그림은 초기부터 다 봐야 돼. 색감 변화도 은근 있네요. 여기 안에 인상주의 영향을 좀 받긴 했네요. 파리에 갔을 때. 근데 대신에 너무 전위적인 추상, 큐비즘, 초현실주의 이런 거는 좀 꺼린 것 같아요. 일단 사실을 기반으로 비밀스러운 연출을 하지 않았나. 역시 구체적으로 막 묘사한 건 없어요. 막 그리죠. 하얀 천인데 차가운 색깔로 그렸습니다. 회색도 그레이가 웜그레이가 있고 쿨그레이가 있잖아요. 쿨그레이를 더 선호했던 그런 화가가 아닌가. 이 구도도 역시 여기를 까맣게 하다 보니까 관음증 시점이 되는 거예요. 몰래 창문 밖에서 바라봤죠. 그리고 들키긴 싫으니까 안 볼 때 무영수의 체형과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진짜 누군지 더 모르죠. 그죠? 어깨만 보고 사람 누군지 알아맞추긴 쉽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역시 사람 없는 뉴욕의 어느 지붕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디테일이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만큼은. 이건 자세히 관찰한 느낌이네요.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부분 디테일은 없으나 이 특유의 지붕 굴뚝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림자 차가운 분위기가 감도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죠? 여기도 자세히 안 그리고. 자, 이번에 뉴 잉글랜드에서 활동했을 때 뉴 잉글랜드는 초창기죠. 1914년도면 이 색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찾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은 아니란 얘기예요. 호퍼 그림 중에 작은 배들, 오건 킷 시골 그릴 때는 초창기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초창기 터치 인상주의에 가깝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런 영향이 이때까지는 보인다. 파리의 영향이겠죠. 확실히 도시가 더 잘 어울려요. 그럴 수 있죠. 호퍼는 도시 남자, 도시 감성. 와, 여기 이거 누구죠? 표현주의 쪽인데.
호퍼치고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시지 않았나. 그죠? 와, 터치 진짜 굵직하게 쓰시네요. 독일 표현주의가 방고흐에 영향받았잖아요. 방고흐 이후의 스타일. 뜨거운 추상으로 가는 과도기 때에 독일에서 한창 유행했던 1차 세계대전 즈음에 약간 세상 미쳤을 때 나왔던 그 파격적인 터치가 호퍼한테서 나오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 그림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퍼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많지 않아요. 이번 전시 때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케이프 코트에서 그렸을 때, 자, 호퍼 부부가 1930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케이프 코트로 와서 작업을 했대요. 가을까지 여기서 지내고 초겨울부터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셨나봐.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이웃 주민을 그렸겠죠? 아무래도 훔쳐봤네 또. 근데 안 걸린 거지. 스케치 쓱쓱쓱 하고 이때 카메라 썼을까요? 60년대면 카메라 대중화 됐을 때 아닌가요? 습작으로 쓱쓱 하고 안 본 척 하고 스튜디오 들어와서 아까 이렇게 서 있었지? 이렇게 연출. 새로 오신 분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전체 알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 그림은 약간 기분 좋은 경쾌한 분위기라서 이거 보세요. 아침 햇살이죠 또. 아침 햇살에 쨍한 기분? 근데 이 두 분 좀 나이 차 많이 나 보이지 않나요? 광고에서 오마주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SSG? 근데 색감이 되게 산뜻하네요. 그림자 보세요. 차가운 톤, 굳이 차가운 톤, 차가운 옷차림, 그림자 차가운 색 또 역시 나왔습니다. 하늘도 깔맞춤, 차가운 톤. 매우 디자인적이다. 이 사람이 상업화감이 약간 디자이너의 그 기질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황혼의 집입니다. 케이트 코프인데 호퍼의 집은 아니고 여기에 한 5층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높이서 본 느낌인데, 근데 역시 또 창문 열고 멀리서 관찰한 엿보는 그런 연출 또 나왔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되게 더 공허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밤 야경 그릴 때. 근데 이 분위기는 솔직히 호불호는 있습니다. 뭔가 따뜻한 인상주의풍의 그림 좋아하는 분들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 차가운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스타일이죠. 1950년에 발표한 르네 마그리트, 굳이 따지면 초현실 화가로 분류하는데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림이 먼저니까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서 비교를 서로 많이 한대요. 르네 마그리트 사진처럼 그리죠.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아닌 스타일이죠. 근데 구름은 뭐 규칙적이라서 요건 좀 초현실주의적이네요. 분위기 약간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스타일은 다르지만 분위기도 묘합니다. 사람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 그림도 되게 비밀스럽죠. 상상을 자극하는 스타일이죠. 둘이 좀 겹치는 게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 완전 시골에 달랑집 딱 하나. 진짜 공허하죠.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요. 유령집. 히치콕 감독이 이 집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설정의 다른 집을 영화에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죠.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비밀스럽죠. 자, 다음 그림 1948년에 9월 6일에 그렸다고 합니다. 조세핀 이 아내의 기록에 따르면 노동절에 캔버스에 그렸다고 합니다. 아침 7시입니다. 제목 자체가 여기 써 있어요. 시계에 7시라고 나옵니다. 노동절이니까 휴일이죠. 휴일이니까 사람이 없는 건 맞는데 뭐 파는 집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병이 있는 걸로 봐서 술 파는 데인가? 와인, 맥주 파는 데인가? 근데 또 여기 이거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또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잡화점 같기도 하고 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텅 비어 있으니까. 대조시킨 게 설정 있다고 하거든요. 파릿파릿한 풍성한 여름과 황량한 이 상점의 내부, 사람 없는 그게 완전 대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7시 치고는 너무 쨍하죠? 맞아요. 가을인데 지금 햇빛 방향도 초현실입니다. 극단적이에요. 빛 방향 정면이잖아요. 해 갓 떴는데 직사광선이 이렇게 센가? 햇빛 그림자가 너무 세니까 이것도 약간 낯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치 이거 아침 맞네 하다가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만드는. 말씀대로 호퍼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질구질한 거 다 없앱니다. 묘사를 안 좋아합니다. 어쩌다가 내 디테일한 연출 하나 숨겨놓죠. 그런 디테일은 있는데 그림적으로 뭔가 꼼꼼하게 깊게 파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있는 거 다 뺀다. 황량함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 평가가 황량함 이런 거 표현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왜냐하면 호퍼는 이런 그림 그릴 때 도시의 고독, 사람의 우울함, 황량함 이런 거를 의도할 생각이 없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케이프 코트에서 그린 그림에서 여자가 쓸쓸하게 하늘 바라보는 그 그림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굳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첫 감상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말 듣기 전에 자신의 감상에 먼저 충실해라.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똑같은 이야기 하면 그림 감상 뭐하러 해요? 그럼 비평 뭐하러 하죠? 다른 이야기 해야 더 재밌죠. 당구 테이블 있을 법한 주류 밀매업소임을 알 수 있다고. 아, 그런 디테일이 있구나. 주류 밀매업소래요. 와, 이거 더 재밌다. 불법 장사하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비밀이 많지. 진열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도망간 건가? 장사 때려치고? 미국 금지령이 해지된 지 15년 후에 완성된 그림이라고 하셨네요. 호퍼 그림에 유리창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도 없는 경우 있습니다. 다른 그림 보면 탈출구가 없는 그림도 꽤 많습니다. 가둬놓는 거죠. 사람을. 그림에서 나가는 문 없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출입구가 없습니다. 가둬놨어요. 나가려면 주방장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초현실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알안 맞춰야 돼. 뭔가 다른데? 그런 게 있는 화가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문 열고 누가 나가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관찰자가 있죠. 누가 나갔네? 아니면 문 열렸네?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누가 열었지? 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공포 분위기가 되는 거고. 구글 표기법에 따라서 똘레도가 아니라 털리도 뮤지엄 아트. 통로의 두 사람. 자, 여기는 어디에서 그렸는지가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정보도 많지 않고. 오페라 극장인지 모르겠는데 통로에 이제 두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브러셔인지 책자를 읽고 있고, 이 사람은 다른 곳 바라보고 있고, 이 여인은 의자에 그 옷을 만지고 있고, 이 사람들 시점이 다 제각각이죠. 편안한 느낌 준다는 평이 좀 있네요, 은근. 이런 거 좋습니다. 호퍼 그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똑같은 감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아파트 이렇게 공산주의적일 수가 있나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태생 자체가 공산주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스타일 더 극대화한. 뉴욕에 이런 아파트가 있나요? 3인 아파트겠죠? 좀 오래되고 낡은. 이 그림은 제가 직관을 했습니다. 너무 차갑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기억합니다. 진짜 그래, 구소련 느낌 나는. 동유럽 공산국가 여행 채널 보면 이런 느낌 약간 있던데요? 북한 같다고. 북한까지 나왔다. 여기 인공기 걸어놓으면 북한인데요, 진짜. 와, 진짜 북한스럽네. 하여튼 이제 특이한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조세핀 호퍼 이 작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드화를 그리거나 실내 인물이 있으면 보통은 부인이었던 조세핀 호퍼를 보통 모델로 그립니다. 뉴욕 예술학교 동문이고요. 아내도 화가였어요. 호퍼가 전업 화가를 하면서 작업은 거의 안 했죠. 남편이 성공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휘트니 미술관에 이 아내가 호퍼의 작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햇살 속의 여인. 역시 이 햇살도 아침 햇살 같죠? 직사광선. 햇빛이 정면에서 비치는 거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여기가 이번에 포토전으로 컨셉 잡은 그림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비단에 가둬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둠이죠. 비단에 가둬놨다는 표현이 좀 역설적이죠. 자유스럽다고 하시고. 여기는 뉴욕은 아니겠네요, 그죠? 산이 보이면 케이프 코트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 그렇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연출을 많이 즐겼으니까. 근데 이 여인 외로워 보이게 그런 연출을 한 것 같고, 음악 들어놓고 그냥 쉬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을 맞이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커튼이 약간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분 듯한 그런 연출을 조금 한 것 같네요. 담배 피고 있어. 상념에 잡혀 있는 것 같다고 하시고. 근데 역시 이 설정도 몰래 딱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죠. 다 앵글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 살짝 열고 지켜보는 느낌. 이 그림 그렸을 때 부인이 78세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좀 바꿔서 연출했을 가능성이 많죠.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두가 침대 밑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아니, 서양 문화권에서는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이런 신발 그래도 신발장에 넣고 실내화 신고 들어오지 않나요 보통? 이거 그럼 무슨 연출일까요? 이 신발이 왜 여기 있을까? 침대 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퍼 그림은 그렇구나 하다가 잠깐 이런 게 있어요. 이 집안 내부도 디테일 다 생략했어요. 아무리 깔끔하게 산다고 해도 뭐 있을 법 하거든요. 인테리어 가구라든지 뭐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색감도 특이하죠. 실내인데 술 마시고 침대까지 와가지고 씻기 싫어서 그냥 바로 뻗었고 아침 일어나서 담배 피시는, 우리가 너무 현대의 고독인 걸로 해석한 거라고 저는 그 얘기 했습니다. 호퍼는 정작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 그렇게 인식하니까 진짜 그런가? 스스로 세뇌됐어요. 오히려 그런 걸 수도 있다. 오히려 나중에 인터뷰 보면 나도 모르게 도시의 고독을 그린 걸 수도 있다. 호퍼 작가는 좋겠다. 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감상해주고 한국의 구독자들이 사후에 이렇게 열심히 감상해주고 뿌듯하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호포 시대 사람도 아닌 미래인들이 뭔지 궁금해하고 막 의미부여하고 막.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